스몰 중에서도 만약에 브랜드와 같이 이게 위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겠는걸? 이 숫자가 바뀌는 걸 어디에다 반영되게 해주면 돼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반영되게 해주면 된다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전체 상품이 나오고 여기에서 솔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을 누르면 맨만 쭉 나온 거.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건 맨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솔팅을 뭐로 걸고 싶으냐면 사이즈로 솔팅을 걸고 싶다고요. 큰 거, 작은 거, 미디엄 해서 또는 여기에 브랜드별로도 솔팅을 하고 싶어요. 원료번을 보면 얘도 우리가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로 솔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HTML 구조는 어쨌든 걔하고 똑같아요. 사용자가 선택한 거를 인풋으로 받아서 솔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짤 수도 있고 jQuery 폼으로 하긴 해야 되겠네요. 프로덕트가 완료본이고요. 자 보면 이게 지금 전체를 다 보는 거라고 돼 있을 때 여기에서 여기 사이즈별로 small, medium, large 해서 선택을 해서 보겠다고요. 스몰 중에서도 만약에 브랜드와 같이 이게 위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겠는걸? 솔팅이 그죠? 여기가 바뀌잖아. 바꾸렵니다. 응? 뭐라고? 아 이걸 아코디언으로 바꾸자고? 아니야 그냥 하늘에 다 나오는 게 더 편해요. 디자인은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사용해 보니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얘들의 내용들이 위에 나오는 걸로 바꿀게요. 그래서 솔팅이 여기서 되는 걸로 그게 훨씬 더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있고 카테고리 쫙 프라이스 필터, 사이즈 필터, 브랜드 필터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나?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해볼까 합니다. HTML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타이틀 있고 얘 있고 타이틀 있고 폼 있고 타이틀 있고 폼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뭘 카피해도 상관이 없겠는걸? 인덱스를 카피할게요. 인덱스를 카피해서 인덱스를 save as 카테고리 아니 그냥 프로덕트 사이트 안에 프로덕트라고 했어요. HTML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세요. 됐습니까? 하셨으면 일단 본문 부분, 헤더 부분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두고 본문 슬라이드 부분에서 메인으로 바로 들어가죠? 얘가 필요 없고요. 메인 안에서 new arrival 필요 없고요. 일단은 리스트는 그대로 나올 거니까 얘들은 그대로 두고요. 위에 필터를 하나 더 만들게요. 섹션 필터스라고 합시다. 디자인을 보면 지금 얘가 컨테이너 안에 다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가 카테고리 이렇게 위에 달고 리스트는 저는 이렇게 하겠다고요. 디자인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 리스트로 해서 세 개로 구분을 하고 그 안에 타이틀과 폼, 타이틀과 리스트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일단은 카테고리 섹션이니까 제목은 있어야지. H2 히든 카테고리 리 필터 TIB 일단 카테고리 리스트가 있고요. 카테고리 리스트 메뉴라고 할까? 메뉴. 그 다음에 필터들이 있습니다. 리스트에 필터들이 있어요. 필터들이 세 개로 제가 나눌 거니까 여기 안에서 세 개로 나누겠다고요. 그러니까 얘한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row 있고요.
세 컬럼씩 쓰게끔 할게요. div 안에 맨 처음에 뭐였죠? 가격대에 있지. 사이즈 필터. 클래스명은 컬 md 네 컬럼 444 쓰려고요. 둘, 셋 해서. 그 다음에는 뭐였지? 젠더로 하는 거였나? 아, 프라이스, 사이즈, 브랜드. 프라이스, 사이즈, 브랜드. 네, 이렇게 했어요. 카테고리 메뉴는 리스트와 제목과 리스트가 있는 구조로 갈 거고요. 얘들도 제목 어떤 건 폼, 어떤 건 리스트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리스트들이에요. 메인 화면 좀 잠깐 볼게요. 우리가 얘를 물고 들어와서 했는지 얘를 물고 들어와서 했는지 이거 애초에 얘를 잡을 때 잘못 잡아놔가지고 이 리스트의 스타일 잡을 때 특별히 어라이벌스를 물고 들어온 게 없구나. 아, 있네. 그냥 둘게요. 어차피 요 모양대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애초에부터 이름 네이밍을 잘못했어. 그냥 프로덕트 리스트라고 하는 건데 다 똑같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안 그래요? 자, 그럼 얘는 둘 거 그냥 두고요. 대신 얘가 몇 개 나와야 되는 겁니까? 4개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거 뭐 그냥 둬도 되겠네. 한번 볼까요? 이제 얘 스타일 하나하나 보면서 HTML 구조를 짜볼게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카테고리 타이틀이 있어요. categories 그 다음에 리스트로 man 얘를 클릭하면 이제 해당 카테고리를 가는 거예요. 얘는 링크라고요. children's 어때요? 링크 이렇게 해서 타이틀 리스트 만들어 주었고요. 카테고리 메뉴 부분 했습니다. 타이틀 필터에 오타네. 네. 타이틀 프라이스 필터 볼게요. 여기 안에 제목 있고 이 부분이 살짝 까다롭습니다. 얘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예요. 완성본을 볼게요. 완성본을 보면 여기 잘 보시면 똑같이 돼 있지? 잘 봐요. 제가 이걸 바꾸면 이걸 바꾸면 어디도 바뀌어요? 여기도 바뀌어요. 그죠? 얘를 바꾸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작동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요거 구현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자 쟤는 HTML 구조를 누구를 참조하시면 되냐면 사이트 들어가 보실게요. jQuery.ui.com에 들어오십시오. 슬라이더를 봐주세요. 위젯 중에 슬라이드를 보십니다. 슬라이더. 지금 좌우로 움직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좌우로 움직이는 건 얘라고요. 요거 이렇게 슬라이드 움직일 거라고. 움직이면 우리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얘가 움직여서 가격대를 지금 선택하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숫자가 안 나오는데 그치? 그럼 숫자가 나오는 걸 봐야지. 오른쪽에 이그젬플 중에 커스텀 핸들을 볼게요. 오른쪽에 위젯에서 커스텀 핸들을 보십니다. 찾았습니까? 얘가 이렇게 숫자가 바뀐다고요. 위젯 중에서 오른쪽에 이그젬플의 커스텀 핸들을 보시라고요. 지금 슬라이더를 보고 있습니다. 위젯 중에 슬라이더를 보고 있고요. 이그젬플의 커스텀 핸들을 보고 있다고요. 됐나요? 커스텀 핸들 보고 계십니까? 이거와 얘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범위가 돼 있잖아. 그럼 범위는 range
범위. 얘를 쓸 거라고요. 이렇게 범위. 이 숫자가 바뀌는 걸 어디에다 반영되게 해주면 돼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반영되게 해주면 된다고요. from의 숫자, to의 숫자. 됐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결정적으로 뭐가 없냐면 필터가 없어. 걔를 보겠다라고 해서 클릭한 게 없다고요. 그쵸? 지금 얘가 그게 없어요. 다른 것들은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바뀌는 건데 얘도 실시간으로 바뀌면 되게 골치 아픕니다. 이게 바뀔 때마다 여기가 확 바뀌어야 된다고. 그럴 순 없잖아요. 이게 다 선택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기라고 해서 필터, 뭐 적용, 어플라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디자인에 그게 없어. HTML은 어쨌든 확인만 하고 갈게요.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view source 해서 얘도 어쨌든 뭐라고요? 사용자의 인풋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풋 태그로 하는 거라고. 프라이스의 필터 부분을 좀 전에 jQuery UI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왔어요. 그걸 똑같이 보고 따라 하되 지금 우리는 여기에 from to도 있다고요. 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바뀌면 그 숫자가 여기에도 바뀌어서 반영이 되게끔 해볼까 합니다. 슬라이더로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여기에서도 숫자로도 할 수 있게끔 하면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은 볼게요. 프라이스의 필터 부분 보겠습니다. 똑같은 컨셉으로 타이틀은 H3로 잡겠습니다. 프라이스 필터입니다. 프라이스 필터라고 해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jQuery UI에서 일단 이 부분에 HTML 구조 그리고 불러와야 될 소스들 확인해서 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jQuery UI에 갈게요. 자, 아까 jQuery UI에서 누굴 보고 있습니까? 슬라이더고요. 슬라이더에서 왼쪽에 range의 슬라이더를 보고 있어요. HTML 그대로 가져갈 거라고요. view source 들어가 봅니다. view source에 가서 HTML은 지금 보면 input이 있고요. 그 다음에 slider range라고 해서 div가 있어요. 이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지금 얘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여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id 슬라이드 레인지에다가 슬라이더라는 위젯을 돌려 라고 되어 있고 최소 값은 몇, 최대 값은 몇, 기본 시작하자마자의 밸류는 몇. 걔가 시작하자마자 움직일 때마다 요 슬라이드라는 옵션은 슬라이드가 사용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때 할 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펑션이 되어 있다고요. 펑션에서는 무슨 값을 가져오냐면 UI의 밸류, 사용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 밸류는 어디서 가져온대? 여기서 가져온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하고 여기 맥스의 수치도 오른쪽에 값이 바뀌면 오른쪽에 값이 바뀌는 거는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요. 지금 얘의 사용법을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숫자가 바뀌면 그 숫자가 바뀌는 거를 어디에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어디에다 찍어주고 있어요? id amount라는 거에 value로 넣어주고 있다고요. id amount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input에 있다고요. 확인됐습니까? 여기에서는 슬라이드 위젯으로 이 슬라이드 바를 구현해주고 거기에 숫자가 바뀐 걸 어디에다가 이 input에다가 value로 이렇게 넣어주고 있다고요. 거기에서 뭐로 value가 이렇게 해서 숫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력해 라고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건 jQuery UI입니다. jQuery UI니까 jQuery UI가 당연히 로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로드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jQuery 라이브러리는 로드가 되어 있지만 jQuery UI는 로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로드 합시다. jQuery UI 복사 jQuery 라이브러리 밑에다가 로드 하시죠. 이렇게 로드. 자, 그럼 jQuery UI의 유젯을 쓸 준비가 된 거죠. HTML 구조 카페에 오겠습니다. 보죠. 자, 우리는 순서가 디자인을 보면 슬라이더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다고요. 그쵸? 근데 jQuery UI는 요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카피해 오죠.
div input을 카피를 해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input을 두 개를 만들 거라고요. 지금 range가 디자인을 보면 지금 jQuery UI는 요게 하나인데 우린 두 개거든요. 그죠? 그러면 값을 각각 가져와서 얘가 움직일 때 값을 가져와서는 여기에 넣을 거고 얘가 움직일 때 값을 가져오는 건 여기에 넣겠다고요. 완료본처럼 이렇게 바꾸겠다고요. 얘가 바뀌면 여기도 여기가 바뀌면 여기까지는 안 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시간이 되면 해봅시다. 얘를 바뀌고 자 얘부터 먼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jQuery UI에 div 해서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누가 이 위젯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준다고요. 어디 그런가 볼까요? 여기 만들어 봅시다. HTML 가볼게요. 어느 부분이죠? 네, 여기 부분에다가 div price의 range 라고 클래스명으로 해볼게요. price의 range라고 클래스명으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input이 두 개가 있어야 되겠다고요. 그런데 한 줄로 돼 있으니까 얘를 보면 디자인을 보면 지금 이 부분은 다 한 거예요. 이 부분은 했고요. 그리고 숫자가 여기 위에 이렇게 바뀌게 하래요. 완료본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완료본을 보면 숫자가 얘를 따라다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위에. 자, 그러면 우리가 jQuery UI에서 본 거랑은 또 난이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움직이면 움직인 값을 받아와서 여기랑 여기랑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움직일 때 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넣어야 되겠다고요. 그러면 HTML에서는 지금 이게 다 한 거예요. 얘가 다 한 거고 밑에 뭐만 확인을 할 거냐면 이 부분 확인할 거라고요. from to 해서 from을 눌러도 얘가 to를 눌러도 얘가 활성화되니까 얘가 라벨 인풋 라벨 인풋이라고요. 라벨과 인풋을 해서 세트로 연결을 하죠. price range의 form이라고 할게요. 있나요? 라벨 인풋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라벨 인풋 라벨 인풋 해서 두 개 만들죠. 어디서부터 from 그러면 얘랑 얘랑 연결이 돼 있어야 되니까 id from to and id to 그래서 라벨 인풋에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십시오. 브라우저에서 잠깐만요. 브라우저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from to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jQuery 또 바로 작성을 해서 얘한테다가 range가 돌아가게끔까지는 해볼게요. 움직여서 숫자가 바뀌는 거는 좀 이따 하고 얘가 일단은 jQuery UI의 range가 먹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클래스명 price range에다가 jQuery UI에서 아까 봤던 뭐를 얘처럼 작성을 하래요. 자, 이 코드 지금 다 필요해요. 여기에 얘가 바뀌고 얘가 바뀌는 거 지금 똑같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다 카피할 거예요. 모두 카피. 스크립트 안에 문서가 준비되면 할 일 빼놓고는 모두 복사합니다. 얘를 응용해서 다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복사하셨습니까? 자, 복사하셨으면 우리 JS로 가볼게요. 메인 JS로 가봅시다. price 필터 필터 부분 보겠습니다. 카테고리에 필터라고 할게요. 그대로 붙여놓고 보겠습니다. 찾아오셨습니까? 자, range true 해서 그리고 범위 min 최소값, max 최대값, 최대값은 1000으로 해볼게요. 시작값은 10에서
기본 범위는 500까지로 적어봅시다. 됐습니까? 자, 여기 안에 슬라이드가 바뀔 때 할 일은 일단 주석 처리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밸류를 바꾸는 부분도 일단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거랑은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석 처리하지요. 그리고 복사해 오면서 이게 한 줄인데 한 줄처럼 안 되게 돼 있네. 한 줄로 연결 좀 해주세요. 우리는 이게 누굽니까? ID 슬라이더의 range가 없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price의 range 클래스명입니다. 점 찍고 클래스명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봤을 때 range가 나오고 있나 볼게요. 콘솔 에러는 없고 range 어디 갔니? 검사 좀 해볼게요. HTML을 저장 안 했나 혹시? 프로덕트 저장했고요. 아, CSS도 가져오셔야 됩니다. jQuery UI에 CSS도 가져올게요. 왜? 요 모양이 일단 나와야 되거든요. 예, 모양 나오게 하려면 저 색깔이나 숫자랑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고치더라도 일단 CSS는 로드를 해볼게요. 여기 7번 라인에 있는 jQuery UI의 CSS 로드 해주세요. 7번 라인의 jQuery UI의 소스도 로드, HTML에 가서 메인 CSS 위에서 로드를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주소 완성해 주세요. HTTP가 빠져 있습니다. 이러면 로딩이 안 돼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레인지가 나오고 있다고요. 확인되셨습니까? jQuery UI 라이브러리 로드하고 jQuery UI CSS 로드하고 HTML에서는 price range bin div 만들고 JS에 와서는 그대로 복사하되 숫자가 반영되게끔 하는 코드만 주석 처리하고 화면과 같이 남겨 있다고요. 자, 그러면 레인지가 바뀌면 어차피 우리가 소스 다 가져왔으니까 여기서 스크립트는 마저 보자고요. 얘가 바뀌면 이 숫자가 여기에 들어오게 해야 된대요. 얘가 바뀌면 그 바뀐 숫자가 여기에 들어와야 된답니다. 좀 전에 주석 처리한 거를 확인해서 바꾸기만 하면 될 거라고요. from to 얘한테다 그러면 id가 있었죠? 그죠? HTML에 보면 얘를 구분할 수 있는 id를 좀 전에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from과 to라고 id를 만들었다고. 좀 전에 원료본 다시 한번 볼게요. jQuery UI에 가보면 여기에서 움직일 때에 이 숫자 말입니다. 이 숫자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얘가 움직일 때 얘 숫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숫자를 어떻게 넣어주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여러분과 적용할 수 있겠죠. 바뀐 다음에 바뀔 때마다 어디에 여기다가 뭐 해주라고 돼 있어요. 이 amount의 value를 바꾸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숫자가 id 슬라이더에다가 0과 id 슬라이더에다가 얘를 지정을 해주고 있다고요.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인풋의 value를 바꾼과 동시에 어디에도 id 누굽니까? amount의 value를 요거 값이 바뀔 때도 찍어주고 있고요. 그 값이 바뀐 거를 다시 여기에 반영을 해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지금 똑같아요. value를 바꿔주고 있다고요. 그대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input id 누구 id amount입니다. amount에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그게 어디 있어요? price range라는 거. price range라는 거는 여기 라벨에 있네. 그죠? 여기 뒤에 여기 인풋의 value가 바뀌고 있어요. 얘처럼. 여기 클릭을 해보면 지금 이거 인풋이에요. 인풋 안에 지금 글씨가 저렇게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게 바뀐다고? 어디 갔어? 여기 from의 input이 to의 input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요. 해보시겠습니까? 이미 다 써 있는 걸.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걸 잘 풀어서 해보시렵니까?
지금 이 코드는 엄밀히 따지면 이 코드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에? from과 to에. 그리고 사용자가 슬라이드를 바꾸면 그때 바꾸는 건 얘라고요. 자, 지금 얘가 뭐라고요? 요 UI의 value에서 0번째, 지금 value 0번째 배열로 돼 있잖아요. 배열에서 0번째 얘라고요. 배열에서 1번째 얘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열자마자 여기 있는 value가 어디에 value의 0번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value가 시작값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0번째에 있는 값이 끝값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 슬라이드라는 옵션은 이 안에 값이 바뀔 때마다 할 일이라고요. 바뀔 때마다 여기 앞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얘의 value로 지금 얘는 하나에다가 value를 넣어주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value를 넣는 게 아니라고요. 그치?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시작값, 이게 끝값. 시작값은 어떻게 넣을 수 있대요? 이렇게 할 수 있다지 않습니까? 그걸 우린 누구한테 넣어야 돼요? id 어마운트는 우리 없잖아요. 누구한테 넣는 겁니까? id from한테 넣는 거라고요. from의 value로 뭘 찍어줘야 되는데 얘를 찍어줘야 된대요. 앞에 달러를 넣고 싶으면 넣고 그 다음에 누구의 to의 value로 id to의 value로는 누굴 찍으래요? 두 번째 값은 어떻게? 이 값을 여기에서는 바뀔 때마다의 값은 이렇게 불러온다면서요. 그쵸? 됐습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 여긴 열자마자 지금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이 초기값과 끝값을 여기엔 그냥 넣어주겠다는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 밸류를 넣어줄 때에 여기에다가 세팅해서 배열 안에 있는 거 0번째를 써는 그렇게 쓴다니까 우리가 바꿀 게 없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그대로 들어왔다고요. 대신 우린 이게 아니라 누굽니까? 얘지 않습니까? 클래스명 요거에다가 만약에 저걸 변수 잡았다면 얘가 조금 더 쉬웠을 텐데 변수로는 안 잡았으니까 그냥 아이고 그냥 요렇게 쓰겠다고요. to도 마찬가지 하되 예 1번 값을 넘기면 여기에 values의 1번 값을 넘기면 시작하자마자도 저 배열 안에 있는 걸 넣어준다라고 하니 그대로 확인을 해서 넣어줬다고요. 됐습니까? 저장하고 볼까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열자마자 10, 500 이렇게 저장돼 있고 움직이면 앞에 게 움직이면 뒤에 게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요. 그죠? 확인되었습니까? 열자마자는 10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저 세팅을 바꾼다라고 하면 얘가 뭐 50이라고 80이라고 한다면 시작하자마자는 첫 번째 값을 from에 80을 넣어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볼까요? 이렇게 80 얘가 움직이면 이렇게 됐다고요. 자 이제 숫자는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료본은 여기서 한 금 더 나갔다고요.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 움직이면 여기에 찍혀. 그죠? HTML 다 짠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건 어디에 나오게 할까?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아이고 어디 갔어? 우리는 움직이면 이 사이트가 아니었지. 예, 우리는 움직이면 이렇게 요게 숫자가 여기 위에 어딘가에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저 숫자를 받아와서 검사를 해보면 저게 나올 구멍이 있나 보는 거죠. 스팬 태그로 되어 있네. 그죠? 스팬 태그로 되어 있으면 얘 비포나 애프터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저 숫자가 찍히게끔 해주면 된다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이렇게 완벽하게 짠 올리고 그럼 얘가 움직이면 당연히 얘도 따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HTML은 다 짠 거라고. 이렇게 CSS로 커버할 거라고요. 이렇게 고기 부분은 바뀌는 부분은. 그래서 얘한테다가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를 여기에 찍히게끔 할 거니까 이게 움직이면 아이고 숫자를 얘의 before나 after로 만들어서 해볼까 합니다.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도 숫자를 바꿔줘라고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숫자 바꿨던 것처럼. 여기에 숫자 바꿨던 것처럼 before랑 after랑 만든 거에다가
거기에다가 넣어줘라고 하면 된다고요. jQuery에서 선택자로 그렇게 쓰면 되겠어요. HTML 마저 완성할게요. 필터가 지금 이제 디자인을 봤을 때 어디 부분 한 겁니까? 여기까지 한 거라고요. 그럼 이제 얘들 볼게요. 사이즈 있고 사이즈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사이즈를 골라서 얘는 바로 보여주는 걸로. 자, 여기 중에서 얘는 레디오일까요? 체크박스일까요? 체크박스죠. 얘는 이거 중에 하나만 고르라는 게 아니잖아. 나는 스몰과 미디엄도 같이 보겠다. 그죠? 나는 이 브랜드도 같이 보겠다라고 하니까 얘는 체크박스라고요. 제 네 개 중에 하나만 고르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사용자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두 개 같이 보려고 했더니 그게 안 돼. 만들어 볼게요. 사이즈입니다. 프로덕트에 가서 사이즈. 타이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라벨 인풋해서 작성을 하시되 얘가 체크박스여야 된다고요. 사이즈를 고를 수 있게끔 하지요. 라벨 인풋. 그렇죠? 디자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트라 라지 있군요. 네, 사이즈 스라고 했고요. 타이틀 for small id small 이렇게 해서 둘이 쌍으로 연결을 해주고 자 지금 HTML이 이 순서가 맞을까요? 얘를 구현하는데 아니죠. 지금 이게 누굽니까? 이게 여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원래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체크박스 중에 이렇게 생긴 거 보셨어요? HTML 체크박스가 이렇게 나와요? 아니죠. 되게 멋없게 어떻게 나와요? HTML의 체크박스 어떻게 나오죠? 이미지를 보면 HTML의 체크박스는 이렇게 안 이쁘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 HTML 체크박스 저렇게 나오는 건 우리가 제 색깔도 안에 있는 V 표시의 크기나 색깔을 전혀 못 바꿔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요소 검사해봤자 쟤는 안 나오거든. 체크박스의 쟤를 바꿀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HTML 작성할 때에 요거 못 바꿔요. 이것도 못 바꾸고 여러분은 라디오 버튼의 그 동그라미에 얘도 못 바꾼다고요. 라디오에 얘 스타일 이거 못 바꿔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는 이거 스타일하고 다른 건 다 뭐냐? 새로 만든 거라고요. 어디 뒤에? 라디오 버튼 뒤에다가. 어디 뒤에? 체크박스 뒤에다가. 얘가 우리가 HTML 얘를 보고 HTML 작성하실 때 이렇게만 하고 앞에 인풋이 체크됐을 때 뒤에 있는 누구 뒤에 있는 얘의 색깔이 얘 안 바꿔놨니? 디자인 좀 볼게요. 앞에 인풋이 체크가 되면 그러니까 요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면 뒤에 있는 색깔까지 바뀌어야 된다고. 그걸 CSS로 커버를 미리 해놓으려면 인풋이 앞에 있는 건 맞죠, 그죠? 얘가 체크됐을 때 얘의 스타일을 바꾸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게 지금 뭐로 바뀌면 체크박스로 바뀌면 체크박스 바꿔볼까요? 사이즈에서 얘 체크박스로 바꿔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얘를 스몰이라고 해서 라벨을 어쨌든 얘와 얘는 id와 for로 해서 이렇게 1대1로 매치가 됐다고요. 넣어주셨습니까? 그리고 브라우저 화면 보시겠습니까?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우리가 누구의 스타일 못 바꾼다고요? 얘의 스타일을 바꿀 수가 없다고요. 저거 안 바뀌어요. 이렇게 테두리도 못 바꿔, 배경도 못 바꿔, 크기는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이 형식으로는 절대로 못 바꿔요. 그러면 쟤는 어떻게 하는 거냐? 뒤에 input 다음에 스팬 태그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해? 클래스명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클래스명을 얘가 체크되어 있는 뭐 박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요. 박스는 글씨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before? 누구의 before로 할 건데? 라벨? 라벨의 before로 해도 되긴 하겠네요. 얘가 종류 태그가 있으니까 얘 앞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공간을 띄우고 그래도 돼요. 그럼 CSS가 너무 많아지잖아. 없는 걸 만들려고 before도 만들고 포지션도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라벨을 만들었어요. 요 사각형 용도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얘는 안 보이게 처리를 하고 얘를 클릭하면 내부적으로 누가 체크가 돼? 얘가 체크가 될 거고 얘가 체크된 거 뒤에 얘를 기본적으로 회색이 보이다가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걸로 스타일을 바꿔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체크가 되면 또 누구의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얘로 색깔도 바꿔놓을 수 있다고요. 그걸 jQuery로 하려고 치면 일이 엄청나게 많아진다고요. 근데 얘는 HTML 차원에서도 얘가 체크됐을 때 얘나 스타일을 바꿔놓는 건 CSS로도 충분하잖아요. CSS로 해놓는다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몇 개 있대? 둘, 셋, 아이고. 둘, 셋, 넷 해서 미디엄 해서 다 바꾸시죠? 스몰 했고 편의상 이렇게 띄워서 드릴게. 미디엄 대문자 쓸 수 없습니다. 아이디에는 소문자로 쓰실게요. for 이렇게 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엔 뭐죠? large xlarge 이렇게 HTML 구조가 돼 있어야 되겠다고요. 같은 구조로 필터도 똑같이 만들면 되겠습니다. 밑에 브랜드도 똑같이 만들면 되겠어요. 같은 구조로.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빠졌습니까? 여기에 네임이 빠졌어요. 네임도 넣을게요. 인풋에 가서 네임 뭐가 있어야 돼? 사이즈. 그래서 사이즈란 항목에 물론 얘를 DB를 통해서 연동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있게 이 솔팅은 지금 사실 나와 있는 거에서만 솔팅을 하는 걸 알려드릴 거거든요. 여기서 솔팅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접속을 해서 걔를 불러오는 것까지는 지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못해요. 우리 DB하고 연동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 아직. 네임 이렇게 넣어주시고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제 박스, 스몰 이렇게 다중으로 체크가 되죠. 당연히 우리가 체크박스로 해놨으니까. 확인됐습니까? 박스라는 글씨는 안 보이게 할 거고 인풋도 안 보이게 할 거고 저 자리에 네모가 오게 할 거라고요. 얘를 여기까지 되셨는지요? 같은 구조로 모도 브랜드도 똑같다고요. 그대로 카피해서 이름만 바꾸면 되겠죠? 브랜드도 마저 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 타이틀부터 라벨 분까지 복사 브랜드 안에다가 넣을게요. 안에 내용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드 리복 여기는 브랜드 리복 ID 4 일치시켜 주시고 아디다스 나이키 그다음에 뭐 할 거야? 퓨마 할까? 액티브 말고 퓨마 됐습니까? ID 4 그 다음에 안에 나올 글씨 해서 브랜드도 모두 작성했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보면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뭐 해놨기 때문에 colMD4 해놨기 때문에 4컬럼씩 이미 쓰면서 가로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 한 거지? 밑에 없지? 네. 그러고는 밑에 이제 리스트가 있는 구조니까 이제 나중에 여긴 잡을 게 없고요. 더보기도 빼버리고 개수만 늘리면 되고 위에 부분에 스타일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